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상에 좀 스윙을 본다면 코스피는 그래도 1%대 주간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만큼은 코스닥의 낙폭이 더욱더 짙었습니다. 코스닥은 주간상으로 봤을 때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또 당장 다음 주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될까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안고 가게 되면서 3월달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꼽히는 춘 3월이 가능하게 될지 수익 봉투 한 가지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거를 연속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력하게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 알래스카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AI 모멘텀이 엔비디아와 협력사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 요새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인터배터리 쇼 영향도 있고요. 저가 매수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2차 전지, AI, 거기에다가 철강 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트라이앵글로 함께 붙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지금 굉장히 낮았던 시총이 이번 주만큼은 50조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2월 말에만 해도 47조대의 시총이 머물렀던 포스코 그룹이 50조 위로 올라왔는데 포스코 그룹주, 제2의 한화그룹주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경기 민감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새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시클리컬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학 종목들, 건설 대표적인 종목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제 경기가 사이클이 하방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들 참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윤 대통령 석방이 오늘 오후 2시 구간부터 좀 속보성 기사로 얘기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석방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파면 일정에 대해서도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또 이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시간 정치 테마주 종목들에 대한 희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파랗게 좀 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는 또 코스피 지수가 작년의 악몽을 또 재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 아무래도 안도할 수 없는 시장 분위기가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다시 관세로 불안감으로 위축됐던 그런 자금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네.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그 전에 나왔던 ADP 이제 고용 민간 지표가 이 전망치가 4만 명이었는데 그게 7만 명으로 반토막 정도로 공개가 되면서 이번 고용 지표 역시 전망치가 16만 명인데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경제 지표가 결국에는 미국 증시 역시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그래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포착된 세 가지 키워드들 한 가지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새 시장의 트렌드는 그룹주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룹주가 바로 포스코 그룹주인데요. 2월 말과 대비를 해봤을 때 47조에서 지금 53조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건 2차 전지 모멘텀, AI 모멘텀도 있지만 철강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역시 전반적으로 거의 한 30% 정도 다 네.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양회도 있었고 전인대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한 만큼 그거의 발언에 힘입어서 철강주도 힘을 더 실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래스카 사업에서도 좀 부각이 됐었었죠. 알래스카 사업 역시 철강주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인하 이제 회장이 알래스카 사업의 맞춤형으로 공항관광과 LNG 터미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좀 더 힘이 실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시게 되시는 게 아무래도 2024년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눌림이 가장 강하게 나왔던 그룹주 한 가지였기 때문에 한화그룹주에 이어받을 그 정도의 탄력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네. 하면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네. 좀 브리핑을 이어가 보면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인데요. 자, 차트가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과거 2023년도 7월 달까지만 해도 과거 한 76만 원 정도를 기록했던 종목이 추세가 전반적으로 데드캣이 중간중간에 반등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반등은 지속적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돌파를 못하면서 추세가 꺾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과거에 돌파를 보였던 작년 8월 달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고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게 거의 30% 정도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단기간 차익 매물은 좀 출현이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가 확실히 한화 그룹주처럼 반전의 여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상으로 아직도 확인할 길이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돌리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지만 저점을 올려주려는 그런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나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좀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기 민감주 이렇게 잡아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랑도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 쪽이랑도 묶이고 아무래도 상사라던가 이런 쪽도 경기 민감주로 굉장히 많이 묶이는 쪽인데 오늘 테마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올라가는 테마가 건설 테마라던가 철강 이런 쪽이 너무 강한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레포트들을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오를 때는 사이클이 다 한번 마무리가 된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제도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네. 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관세에 대해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철강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리다 보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철강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업황들은 오름세를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여파도 관세 여파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앞서 매기한 대로 중국 전인대에서 이제 경기 부양 얘기를 하면서 철강 사업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전인대를 개최를 하든지 혹은 중국 양해를 개최하게 되면은 매번 좀 반복적인 좀 패턴인 것 같아요. 소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또 여행이라든지 의류 쪽이 그쵸. 좀 오름세를 좀 네. 보였듯이 순환매가 그쪽에서 다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반복적으로 좀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도 좀 부각받아서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전인대에서 철강 쪽이 이렇게 수요가 더 극대화가 되는 이유가 미중 갈등이 관세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수 문제로 해결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내수 문제로 이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보여지고 있고 그게 곧 철강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번 전인대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었고 양회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냥 무난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중국 경기 부양책에 기대어서 이렇게 가는 걸 본다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인대나 중국 여파로 인해서 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데이터로 따지면은 선행지표라든지 동행지표가 좀 하회하고 기준선보다 하회하고 있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오름세를 단기적으로 보였으나 이게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행지표라든지 동행지표가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를 봤을 때 아직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바라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윤 대통령 석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후장에 들려온 소식이었죠. 결국에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청구 인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들썩였고 시장 자체로 본다면 이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한번 눌림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관련주를 좀 소개시켜드리기는 그렇죠. 했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3월 10일 후로 되면은 아마 파면 소식이 나올 거고 석방 소식과 파면 소식은 좀 별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파면도 이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주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치 테마는 변동성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막 윤 대통령 관련주 뭐 덕성도 좀 많이 오름세를 그쵸. 좀 보였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주가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 나면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까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 대표님께서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범양건영을 추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석방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크게 한번 밀리더니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석방 소식과 파면 소식을 조금 더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정치 테마 종목들 흔들림이 있더라도 당장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이 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3선, 코스닥은 727선에서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 여전히 방산업종들 굉장히 잘 갑니다.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에서도 7.8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모두가 신고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여전히 유럽 방위비 확대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여전히 좋습니다. 7.28% 오늘 외국인의 부름도 받았지만 기관에서도 함께 담아갔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 3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매도세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도 3거래일째 강하게 출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오늘 외국인의 부름 받았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LG전자 2% 하락세로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네이버, 기아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은 화학 종목이었습니다. 화학주 사실 어제장에서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LG화학 7.51%의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이 8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매수세를 전환했는데요. 무려 15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기관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마트 2.88%의 상승세로 오늘 강한 수급 유입이 됐고요. 하나시스템 10% 상승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담아갔습니다만 기관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도 우위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와 LS 일렉트릭으로 LS 그룹주들에 대한 매도세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삼성화재 3.50% 하락으로 기관의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담아갔었던 종목군이 겹칩니다. 특히 2차 전지 오랜만에 들려오는 또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동반으로 담아갔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상위 종목으로 또 에코프로까지 함께 담아갔습니다. 이제는 저가다, 2차 전지가 바닥이다라는 전망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83%의 하락세였지만 오늘 외국인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퓨런티어 그리고 카페24, 고영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로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도 5% 넘는 급락세를 또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출회되면서 알테오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동국제약, 동신건설, 펩트론과 리가캠바이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오늘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이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한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오늘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상위 종목으로 매도세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에코프로 BM 3.37%의 상승세 오늘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MD바이스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32.93%의 상승세입니다. 사실 요즘 신규 상장주 하면은 그 당일에 기관에서 가장 많이 파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순매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모든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적중률이 높아야 맞는 기법이라고들 하죠. 이 기법이야말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꼭 따라해서 수익을 앞으로 계좌 발전까지 이끄셨으면 좋겠고요. 자, 웅덩이 기법 첫 번째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자, 웅덩이 기법에서 웅덩이라는 게 이렇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런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적으로 접근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할지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되,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기술주나 혹은 트럼프 정책주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관련 종목 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웅덩이 기법과 제가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켜야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시그널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으로의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그런 종목에 들어간다면은 더 적중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런 웅덩이 기법은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바닥권에서 선침해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매 포지션도 총 4가지가 있는데 다음 화면으로 매매 포지션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매매 포지션으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웅덩이 기법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이 3가지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추세 반전 웅덩이나 단기 반전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이 5,000원이면은 이 5,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돼서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오실레이터를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하나오션을 들고 왔어요. 하나오션이 요즘 계속 지속적으로 몇 달간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랠리를 달리기 전에 그 전에 웅덩이 신호는 총 3번 정도 녹색 박스를 보시면은 3번 정도 기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첫 번째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그런 지점이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봉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점, 엔벨로프상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저점을 암시하고 매수존을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11일 날 웅덩이가 처음으로 포착되고 나서부터 고점 대비로 무려 200%나 204%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뒤늦게 잡았더라도 세 번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물론 26,000원 부근은 아니지만은 이때가 아마 28,000원에서 30,000원 부근일 거예요. 이때 매수를 했더라도 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회를 암시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서 수익으로 이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예시 종목으로 더 추가적으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젠백스라는 종목인데요. 통상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임상 3상의 결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10월 25일 날 웅덩이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을 때가 요 지점입니다. 웅덩이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오실레이터 음봉을 보시면은 웅덩이가 출현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61선과 121선 장기 이평선들을 하회하면서 웅덩이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전환, 세 번째 장기 전환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가 12,000원 부근 이었고, 12,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다지더니 전고점까지 25,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요. 2번 정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3월 5일 고점 대비로는 41,000원까지 오늘도 오름세를 한 5% 정도 보였더라고요. 오늘도 5일선을 상회하면서 5%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41,700원 기록하면서 213%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하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끝나갔을 때 무렵에 매수를 했더라도 요만큼의 시세를 얻을 수가 있었겠고, 요때 당시에서도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조정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면서 요때부터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 종목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인데요. 통상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12월 이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이때 당시에 12월 달에 8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상한가 랠리를 달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리다가 박스권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1월 달부터 고개를 숙이면서 61선 이평선까지 내려온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1선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때부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고 있는 매수존을 암시하는 웅덩이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61선 부근을 지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는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시다시피 5,0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의 한 2주 동안 보여준 찰나에서 오실레이터도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공직선거법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3월 달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매 치료처럼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매집을 했더라면 무려 포착일부터 99%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럼 일정 캘린더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웅덩이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켜야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무료로 매 월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정 캘린더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1월달 일정 캘린더고 오른쪽은 2월달 일정 캘린더입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검정색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빨간색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었는데요. 1월달에 어제는 트럼프 취임식이 가장 큰 이벤트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틱톡 금지법도 사실 잘 갔죠. 모비데이즈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1월 10일 날 날짜로 보면은 틱톡 금지법이 1월 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모비데이즈를 작성을 해놨고, 관련 종목 일정과 그럼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인데요.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징어 게임 2 여러분들 출시를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징어 게임 2 출시일이 언제였냐면은 12월 26일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12월 26일 날에도 25일 날 시세가 나오고 26일 날에도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그런 찰나인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 전에 한번 눌림을 주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신호가 동그랗게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하단 웅덩이가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전환, 세 번째 장기 전환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5,500원 부근을 하회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2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덩이 신호 포착일부터 12월 9일 날 포착되고 나서 그때부터 무려 88%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징어 게임 3도 6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 종목 다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0일 날 작성해 놨던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틱톡 금지법이 1월 달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라고 작성을 해 놨었고요. 보시다시피 12월 10일 날 최저점 1,400원 부근에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는 이 종목은 종목 특성상 빈번하게 3회 정도 웅덩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보시면 1,6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해서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당시에 아파트가 흥행을 하면서 모비데이즈가 2,900원까지 자회사 덕분에 2,9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면서 1,6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서 틱톡 금지법 진행 소식을 앞두고 나서 일정을 앞두고 나서 12월 10일 날 웅덩이 신호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로부터 105%나 되돌림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제 아파트라든지 혹은 틱톡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앞두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종목이 웅덩이가 출현했는지를 보고 대응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더 극대화가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통상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3월 5일 날 최근에 인터배터리를 2025를 개최를 하면서 인터배터리 일정이 다가올수록 2월 말일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웅덩이가 2회 정도 출현을 하고 나서 주가가 보공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12월 10일 날 최저점 12,240원을 기록할 때가 이때 당시에 무리고인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된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1번 웅덩이, 추세전환 웅덩이, 두 번째 단기전환, 세 번째 장기전환 웅덩이가 모두 포착된 상황에서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요.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분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격이 16,000원 정도 돼요.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 포지션이 단기라면은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의 시세, 4,000원대기로 시세를 챙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이라면은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보면서 하단에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요때의 시점이죠. 2월 달 말부터 인터배터리가 개최를 일정을 앞두고 나서 거래량이 대폭 들어옵니다. 거래대금이 대폭 실리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여부를 보면서 오실레이터도 양봉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통체적으로 보고 나서 대응했다라면은 무려 신호 포착일로부터 67%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일정 캘린더나 웅덩이 기법을 접목시키면은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단기로 접근할 건지 장기로 접근할 건지 오실레이터 조정이 끝나가는지를 보면서 시간 단축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좌를 발전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과 앞으로의 정보를 알려주는 일정 캘린더이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의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일정 캘린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웅덩이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안내 도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웅덩이 기법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명입니다. 네,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요새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걸까요? 네, 그런 3월달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번에 뭐 전인대에서 중국에서도 양자에 대한 좀 그쵸. 발언이 나왔었죠. 그런 만큼 양자암호는 미래 성장주로서 꼭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웅덩이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부터 보고 나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동사의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 한국첨단 소재라는 기업은요, 양자암호 키를 분배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유럽에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통상 양자암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그쵸. 일정을 앞두고 있죠. 정확히는 3월 20일 날 양자암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앞두고 나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 10일 날에도 이제 슈퍼컴퓨팅 아시아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도 양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사를 함께 보시면요. 자, 기사 보시면은 3월 10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팅 아시아 2025 행사에서 양자에 대해서 선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주제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혹은 양자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제 타이틀을 열고 개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3월 이제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세계 최대로 AI 컨퍼런스를 개발자 컨퍼런스를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로 웅덩이가 포착될 때 지집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밑에 중간 기사를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3월 20일 날 퀀텀 데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최신 기술이라든지 혹은 트렌드를 논의를 한다. 그리고 토론회도 각 CEO들이 모이면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기술을 보여주면서 수주까지 이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자, 세 번째 기사는 이제 6일 날 3월 6일부터 이미 지금 한국하고 영국하고 공동 국제 컨퍼런스가 지금 개최가 되면서
보시면은 리처드 교수가 강연을 지금 했어요. 보시면은 두 번째 글을 보시면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인물이 이 리처드 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한국으로 방한을 하면서 양자에 대해서 기반을 좀 다지는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로드맵까지 공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많이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함께 보도록 하면요. 자, 보시면은 한국 첨단 소재는요. 과거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양자암호가 부각을 받을 때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죠. 3,000원대부터 무려 11,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8거래일, 9거래일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 1월 8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눌림목을 한 6거래일 정도 주고 나서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이때 가격이 4,900원에서 5,0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9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6거래일 정도 다시 반등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딱 지금 4,900원에서 5,000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에 보면은 61선 부근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모두 포착을 하면서 앞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는 좀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빨간색 선을 쭉 비교해 보시면요. 한 5,000원 라인을 지금 현재 한 4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하단에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실레이터 역시 지금 현재까지는 음봉인 그런 상황인데, 음봉이 점점점 지금 짧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일단 엔벨로프 상단 부분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요. 1차 목표가는 짧게, 요즘 하도 시장이 어려운 만큼 짧게 5,3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잡고, 지난 지지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900원에서 5,000원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700원 잡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300원이고 돌파하게 된다면 엔벨로프 상단 6,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5,300원을 돌파를 한다면요. 자기 본인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을 하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이길 시초가 이하로 진입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웅덩이 기법의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도 주고요. 일정 매매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한국 첨단 소재가 사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1월 달까지에는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5,000원대 밑에서 좀 많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저점 매수세 이런 부분 때문에 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앞서 설명한 대로 웅덩이랑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월봉상 봐도 지금 좀 관통형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월봉상 같이 보면요. 네. 자, 월봉상 과거 흐름을 보고 현재 패턴을 알 수 있는 차트 흐름을 같이 보면요. 주가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급등세를 보였을 때가 당시가 12,000원 부근까지 올랐던 배경이 과거에 2019년도, 2020년도에서 12,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인 이력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서도 요 라인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N자형으로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었었는데, 지금 역시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차익 매물이 추리되고 나서 이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통형으로 양봉이 이렇게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말에 일정 매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첨단 소재 그 전에 고점 이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이길 실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이 종목 목표가로는 5,3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됐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매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캘린더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로 캘린더 그리고 기법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엇갈린 채 거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고용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내일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음 주 일정은 아무래도 3월 10일 날 이제 파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좀 변동성을 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과 3월 10일에서 3월 12일까지 이제 만남을 갖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위해서 광물협정을 위해서 만남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재건주 이런 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양자암호 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